제 이야기는 간단하게 했었는데 오늘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수사팀장인 수원지검의 이정석 검사가 알고 보니 수사 대상이었다. 굉장히 대박이에요. 착한 사위더라. 네. 근데 이제 알려진 바와 같이 이게 이정석 검사가 부인과 이혼 소송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보일 것이다라는 이제 뭐 썰들이 돌고 있어요. 이정섭 검사가 아니라 이정섭의 처남이 이혼 소송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의 처남이 이혼 소송 중에 이제 뭐 등등등 이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확실히 어제 김은겸 의원이 밝힌 것도 보면은 가까운 사람인데 뭐 이런 네. 느낌이 들잖아요. 네.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알수 없는 없을 것 거죠. 같은 정보. 뭐 그런 상황에 이제 벌어진 일 같고요. 저번에도 한번 이정섭이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재명 대표 수사팀장을 맡았다고 할 때 우리가 이자가 김학의 사건 수사했던 뭐 관련한 그 덮어버린 검사이기도 하고 윤석열의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가장 추종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거기다가 장모님은 이정섭 사위가 얼마나 예뻤을까요? 정말 귀한 우리 사위 아니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정서빈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 수사에 전 명분을 잃었다고 봐요. 왜냐면은 윤석열이 그렇잖아. 자기 가족들과 자기 장모와 희한하게 진짜 이래서 검사 사위 하는 문화가 딱 드러난 것 중에 이건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내가 엊그저께 내가 지난주인가 완전 빡쳐가지고 이야기했잖아. 검사가 되고 싶어하는 애들 중에 상당수는 눈사람 가고 싶고 스폰서 갖고 싶고 마요네즈와 고추장 사위가 되고 싶고. 뭐 그런 거였다고. 자, 어제 올라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위장 전입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애들 중에 보면 위장 전입을 죄로라도 생각합니까? 근데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초등학교 때 위장 전입을 해서 학교를 보내는 거 저거 범죄예요. 왜냐면은 원래 위장 전입이 이제 주로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저런 내용의 위장 전입이 걸려서 낙마한 장관들도 있어요. 근데 저 그렇죠. 위장 전입의 목적이 그러니까는 자녀를 좋은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좋은 초등학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유명한 사립 초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옮긴 건가요? 안 그러면은 공립초등학교 중에서도 특별히 인기가 좋은 초등학교가 따로 있는 겁니까? 저기가 타워팰리스랑 가장 가까운 도곡동에 있는 데여서 제 친구들 중에도 대도초등학교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여기가 교육열이 세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하는 분위기고 다 그 친구들이 또 다 사회생활에서 기득권이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건데 대도초등학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건희 허위 이력 중에 대도초등학교 실기 강사가 있는 그 학교죠. 그럼 뭔가 제목만 들으면 대도 하면은 뭔가 큰 도둑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를 가기 위해서 사실 아파트 단지가 건너기만 하면 대도초등학교를 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본인과 딸은 그 친척 집으로 101동에서 104동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초등학교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금 이거거든요. 저건 이제 뭐 검사여서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민낯 같은 거죠. 배우자 없이 본인과 자녀 한 명만 길 건너에 104동에 전입신고한 이정섭.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정섭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만 인정해서 이것만 인정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 나중에는 위장 전입이 아닌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실제 들어가서 살았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딸을 초등학교 보낸 이후에 다시 뭐 호적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전입 신고를 다시 했다. 뭐 이 말인 건지 너무 웃긴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친척집이 입양을 시켰던지. 아니 너 딸 빼면 안 한 거야? 웃기잖아요 저게. 예, 왜 이렇게 야하게 들릴까요? 네? 좀 전에 이야기가.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정섭이가 처가가 골프장 업체. 실내 골프장 아니고요. 진짜 골프장. 아, 그러면 정말 부잣집이잖아요. 그렇지. 여기 밑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2016년 3월 처가 소유 골프장에 불법 예약 고발 사건이 발생했어. 골프장 이제 부킹하는 예약이 있잖아요. 발생을 네. 했어. 그러니까 퍼블릭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대중 골프장 있잖아요. 해당 골프장은 90% 종부세 감면 혜택 등 혜택을 취소당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다. 이게 뭐냐면 골프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퍼블릭 골프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불법 예약 고발 사건이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변호사를 추천해 주는 거야.
자기 처가 쪽한테 이거 이제 막으라고. 그거 변호사법 위반 아니에요? 위반이지. 유명한 사건 있잖아. 윤석열이가 윤우진한테 예. 그 변호사 소개시켜줬던 게 바로 그게 변호사법 위반이잖아요. 자기 밑에서 일하던 후배 검사 출신 변호사 소개해 주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해주면 검사와 변호사의 관계 때문에 사건이 그 변호사 쪽으로 유리하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 동기들 뭐 이렇게 몇 다리만 건너면 그 사건 담당 검사가 같은 편일 테니까. 그래서 검사는 변호사를 소개해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퍼블릭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내 동료들을 위해서 부킹, 뭐 제3자의 이름으로 부킹을 해준다거나 쉽게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특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따가 김영란법 위반 이야기 다시 해보고 네. 그 다음에 난 이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 자기 집 도우미, 이게 진짜 가사 무서운 거예요. 도우미를 범죄 기록을 조회하는 경찰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영화 있잖아요. 부당거래랑 비슷한 예, 느낌이에요. 예. 전화해.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이 가사 도우미로 들어올 사람이 있는데 정가 조회 좀 해봐라. 그럼 이거 저거 직권남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정섭 검사는 부정하잖아요. 나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는 조회해봤자 그런 기록도 근거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을 때 검사가 저런 범죄 기록을 조회할 때 자기가 직접 안 하잖아요. 밑에 수사관한테 뭐 김수사관 뭐 쪽지 하나 주면서 이 사람 한번 범죄 기록 조회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자기가 직접 로그인해서 하는 장면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골프장 대표이사가 처남인 거잖아요. 네. 처남인데 얘가 지금 경찰서 등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 주는 사람. 근데 이게 가장 중범죄에 해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0년에 개정된 법률에 근거하면 그 전까지는 저런 범죄 기록 조회를 맘대로 해가지고 문제됐던 게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DB에 로그인을 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모든 기록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담당하지 않은 사건 외에 다른 기록을 조회를 했다. 그러면 이게 추궁당할 수 있고 감사가 들어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약간 이제 마차님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대중화 골프장을 회원처럼 이용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어제 김우겸 의원도 그런 얘기했는데 이 골프장이 유명하다는 거지. 검사 사위가 있는 골프장이어서 예를 들면 대중화 골프장인데 새치기를 하는 거지 쉽게 표현하면. 그렇죠. 근데 그리고, 그게 뭐 새치기만 했겠어요. 뭐 그러니까 야 형네 골프장이야 이렇게 마음껏 써. 근데 우리가 장인이 골프장 하는 사람 또 유명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우병우. 아 그렇지. 앞뒤가 똑같은 우병우도 장인이 골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그런 우리는 뭐 모르죠. 그 사람이 뭐 골프장이 있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검사가 이래도 되는 거냐. 보통 저런 경우에는 선수들 말로 이렇게 새치기가 아니라 아도를 친다고 하죠. 그러니까 진짜 전용 네. 골프장으로 편하게 썼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여기 겁니다. 이런 거지.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을 저렴하고 시간 편의를 도와주고 골프장 등록에는 가명을 사용하는 수법을 통해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처럼 이용하는 등 접대 및 로비의 수단으로 사용한 의혹. 그 부당거래에서 유승범 네. 골프장 가잖아. 뭐 거기 가면 딱 그런 그렇죠. 느낌인 거예요 지금. 열심히들 산다. 야, 그 대사가 이렇게 써먹나? 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정섭의 비위 의혹을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위장 전입 의혹. 본인 인정했어요.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처가 골프장 변호사 소개. 검사 행동 강령 위반. 법무부 훈령 제581호 위반. 세 번째. 이 골프장 대표 처남의 직원 가산 노동자들의 범죄 기록 조회. 근데 이거 조회하는 것도 존나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2010년에 개정된 이후로 검사들이 함부로 이걸 안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린 건 이정섭이 처음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번째, 퍼블릭 골프장 검사들 부킹 요청 등. 이거는 김영란법 위반이죠. 네. 이쪽에 상납받은 거잖아요. 음. 이게 돈으로 따지면 아마
엄청날 것 같은데요. 이게 여러 차례 됐다고 하면. 근데 이거를 불법인 줄 알면서도 검사의 지위를 가지고 남들은 정말 패듯이 패면서 자기는 저렇게 할 짓 다 하고 다녔다는 게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거예요. 이자가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자를 지금 이제 민주당이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저는 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검찰과 공수처에 같이 고발하면 안 되나? 검찰에 고발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공수처를 만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한번 어떻게 네. 하나 보자 이런 거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거지. 누가 먼저 시작하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정섭이 김학의를 위해서 자기 한 몸 던지듯이 누군가 또 등장해서 자기 한 몸 던지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런 자가 이재명 대표의 수원지검 전담수사팀 팀장이라는 거.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검사분들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열과성을 다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소수지만. 근데 이런 검사들이 지들은 법 위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이 검사로 있으면서 자기 부인, 자기 장모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케어했던 게 지금 오늘날에 와서 주가 조작 의혹, 고속도로 정점 이런 것들까지 다 연결되는 거고 심지어 윤석열이 있다 보니까 장모가 뭐 법정 구속되는 상황까지. 윤석열이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장모님 이야기했잖아. 뭐 장모님이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근데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는데 법정 구속당했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하는 카르텔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 이번에 저 고발당한 사람, 고소당한 사람 저 윤 검사 장모래. 알아서 봐주는 거죠. 저번에 고발당한 저 경찰에 지금 수사 들어온 그 여자 윤석열 철회. 그러면 덮어. 그게 대한민국 검사 아니냐고. 네. 그런 자가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에 당첨되는 사안이 벌어져서 나라가 이날에 이꼴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저게 용인에 있는 골프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특정은 이미 됐을 것 같고 지금 정변이 채팅창에서 지금 제4회 패널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골프장 부킹 잡아준 이정섭도 문제지만 그 부킹으로 골프장 간 동료 검사들도 문제라는 거죠. 당연히. 네. 지금 정황상 검사들만 골프를 치러 간 게 아니라 경찰들도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정섭 검사가 이 골프장을 활용해서 검찰, 경찰 전방위로 굉장히 많이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 입장에서 이 골프장이 입건돼 가지고 수사 선상에 올라왔어. 그러면은 다 이야기가 돌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예전에 갔던 그 정섭이 형, 거기 골프장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겠죠. 우리가 그 유승범 나왔던 그 영화에서도 당연히 내기 골프 같은 거 치고 저 영화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중소기업 대표나 대기업 간부들 와가지고 일부러 져주고 2차 나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검찰의 이미지로 지금 각인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부동시 의혹으로 군대를 안 갔는데 삼부토건에 그 정육이냐 과일이냐 대상이었고 부킹 날짜를 잡았다는 그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최은순 윤석열 검사 해가지고 걔네들이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특수부 검사들 이야기할 때 큰 사건 없으면 낮에 농사론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럼 걔네들이 뭐 하겠어요? 야간에 골프 치러 갑니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낮에 나 외근 나간다 하면서 골프 치러 가는 거야. 그리고 7시에 칼퇴근하고 장모님한테 사랑받는 사위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위는 저런 짓 절대 안 해. 7시면 칼처럼 들어와.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지. 뭐 부잣집에 이중에 결혼으로 스카우트 되는 거잖아요. 네. 검사 한 놈만 딱 그 간판으로 딱 내세우면 웬만한 불법은 다 덮을 수가 있는 거지. 검찰의 진짜 권력은 수사를 덮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하는 사람 중에 검사사위원회를 놓으면 있죠. 저 윤석열 처가도 기업이잖아. ESIND. 온갖 불법을 해도 왜? 그 관계가 또 지자체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김성규가 고백을 했잖아. 김우원아 너 고생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나만 보면 미안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란 말이에요. 어쩌자고? 그러니까 너무 뻔뻔하게도 지금 이 이정섭 같은 사람을 수원지검에 꽂으면서 근데 이재명 전담반으로 다시 한번 뒤벼봐.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을 더 완전히 개돼지 취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개혁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골프장에 갔던 검사들 싹 다 출연하고 이거 압수수색 들어가서 해체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보고 또 무슨 야당 대표를 수사를 하라고 맡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거지. 이재명 대표 수사한다고 보복하는 거냐? 아니지. 니들의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물으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얘들이 꺼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국민의힘이 김혜경 여사 법카 처음에 이제 폭로했던 애 있잖아. 네. 배모 씨 밑에 있던 애. 얘를 국정감사장에서 뭐 증인 채택 한 해 만에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얘가 직접 나와서 지 얼굴 까고 법카 문제 있다. 근데 그 법카라고 하는 게 이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샌드위치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도지사가 자기 참모들이랑 회의하는데 샌드위치가 들어가면 법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애매모호할 수도 있지만 애매모호한 걸 다 법카를 유용했다고 가져와서 그거를 고발하는 방식. 근데 검찰 한번 생각해봐요. 특수활동비. 얘들 수백억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 법카에 무슨 거기에 초밥을 먹었네, 샌드위치를 먹었네, 이런 개소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실제로 법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저 국회의원들 몇 사람 모임에 김혜경 여사가 직접 쓴 게 아니라 배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법카로 쓰면 안 되는 걸 썼다는 그 돈이 7만 8천 원이에요. 공식적으로는 드러난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냐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법을 횡행하면서도 골프장도 수시로 들락거리면서도 법을 어기면서도 뭐 접대 골프 하나 받고 접대 골프가 골프로만 끝납니까? 2차가 있지? 그렇죠. 보통 19홀이라 그러잖아요. 네, 19홀, 예. 18홀이 아니고 예. 한 홀이 더 있어. 예. 그러니까 문제는 저런 놈들이 이런 거지. 우리가 저지른 건 범죄가 아니야. 다만 우리가 이재명 대표나 부인을 탈탈 털겠다라고 나선 놈이 보니까 저런 놈인 거예요. 이정선만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이정섭 그 검사가 이번에 들킨 건 일종의 이제 음주운전 그 적발되는 케이스하고 똑같은 거죠. 음주운전이 처음인데 적발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지. 보통 한 1000번 정도 하면은 한 번 걸린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정선만 이랬겠어요? 자, 어쨌건 꿈 깨세요. 다음 정권 들어서면 검사 사위라는 말 웃기게 될 거예요. 있잖아요. 제 동생이 법원에 20년 근무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6급인가 뭐 그 정도예요. 월급이 300만 원 겨우 넘어요. 검사로 들어가면 4급으로 들어가잖아 원래. 그럼 월급 많이 줍니다. 그럼 거기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게 박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필요하고 99만 원 세트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뭔가 사건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휴대폰 한강에 던져버리고. 왜 한강에 던졌냐 하면은 부부싸움을 해서 기분이 나빠서. 아주 다혈질입니다. 그때는 가발을 주선합니다. 근데 동기들하고 같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신기한 거죠. 자, 대한민국 사회 정말 재밌어졌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하나 더. 김건희 일가 연루된 공특혜 의혹 있잖아요. 저게 검사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부풀린 공사금액 공수처에서 빠졌습니다. 네, 진짜 재밌는 거는 저 금액이 얼마인지 알면서 다 계산해보고 다 확인을 하고 나서 공소장에는 빠졌다는 거. 말로는 모른다고 하는데 눈치를 보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빼줄 수 있는 권한이 검찰한테 있다는 게 그게 정말 크다는 거예요. 저 개발 부담금이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투입한 비용과 벌어들인 비용을 봤더니 이게 이익을 본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저게 이제 문제가 돼갖고 여기 이제 기소가 됐는데 거기서 풀려가지고 빼먹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왜 일반 사업체도 경비 처리하잖아요. 네. 경비 처리를 엄청 많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개발 부담금이 0인데 이게 지자체 역사상 사실상 없는 일. 실제로 진짜 손해본 케이스를 제외하고 없는 일인데 이거 검찰이 빼줍니다. 이것도 검사 사이의 능력 그렇죠.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잖아요. 건성동 강원랜드도 이런 식 아니었습니까? 검사들이 봐주려면 맘먹고 봐주면 공소장에서 빼버리면 죄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강원랜드 사건의 판사가 그랬죠. 이것은 검사들이 입증 책임이 있는데 검사들이 아주 느슨하게 기소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제 그걸 기소편의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사가 범죄 사실을 적시해서 판사한테 들이밀지 않으면 사실 판사는 그 죄를 묻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결정 권한에 대해서 100% 검사가 가지고 있고 검사는 그 죄를 왜 기입하지 않았는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검찰은. 어쨌건 우리 검사 사위는 이 정권으로 끝일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라는 직업이 앞으로 남아 있을지 모르죠. 대한민국에 검사라는 그 두 글자의 직업이라는 게 기소주임, 예, 기소주사, 예, 공사유지 뭐 사무관, 공소유지 사무관 이런 거. 자,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검사 사위 너무들 그러지 마세요. 결국에는 그 검사 사위들이 있잖아요. 딸들 속만 썩여요. 내가 검사 사위를 얻었어. 우리 가족의 방편은 됐어. 그 검사 사위들이 뭐 한다고? 골프 치고 나서? 19호를 둬라, 이 양반들아. 그러면 가족한 딸한테는 속 끓이는 거예요, 그게. 그냥 딸을 검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 그게 낫지.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